문법 섞기 시대 섞기 시대. 네,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민쌤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민쌤 뉴스 소식 일단 좀 전해드릴 부분은 중요 일정이 조금 이제 좀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사특별법 요즘 한창 진행 중인데 지난 3월 7일 날 종로박물관에서 대략 한 7시 40분까지 아주 징하게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은 그날은 라이브 방송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동영상 녹화 영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을 겁니다. 늦지 않게 주말 이용해서 잘 챙겨 들어주시고, 한 번에 듣는 게 힘들면은 주택상가라도 먼저 들어놓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또 다음 주에 또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도 너무 많이 미루지는 않도록 하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전주에 민사특별법 수업할 예정이었는데 이런저런 환자가 나오고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3교시까지만 하고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3월 20일 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전 수업 끝나고 식사하시고 돌아오시면은 토요일 오후 시간에 진행할 예정이고, 시작을 대략 이제 오전 수업이 1시 반 정도 끝난다고 하니까 2시 반 정도 시작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한 7시가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7시는 당연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저번에 이제 4교시까지 해놨으면 조금 좀 덜 할 텐데 3교시까지 밖에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아마 7시는 좀 넘어갈 확률이 있습니다. 종로에서 수업 진행을 이제 한번 했던 거라서 저도 이제 수업을 조금 빨리 나가는 게 가능해지기는 하는데, 그렇다 해도 1시간씩 당기는 건 어렵기 때문에 아마 7시 반에서 8시 사이는 각오를 좀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3월 13일이죠. 천안 방문각에서 또 같은 인사특별법 수업이 있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 제가 일찍 출근을 해야 되는데 종로에서 진행했던 수업이랑 같은 수업이고요. 인근에 계신다 그러면은 천안에 와서 수업을 수강 여부랑 상관없이 들을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려놨고, 그리고 원장님도 흔쾌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들으러 오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민사특별법을 2번, 3번 들어서 나쁠 거야 없겠습니다만은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숨 넘어가도록 좀 체력 소진이 있습니다. 저도 다크서클 막 잔뜩 내려오고, 그날도 이러다 죽겠다 하는 소리가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나고 그랬는데, 힘들어도 해야 될 거니까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렇게 체력 소진을 막 하다가 또 다른 과목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미 좀 들으신 분들은 부분적으로 영상 확인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또 막 학원에 와서 8시간씩 이렇게 체력 소진하는 거는 저야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 쳐도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들으셨거나 또는 현장 강의 꼭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천안에 방문각 검색하셔서 10시까지 오시면은 10시부터 수업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일이요. 내일. 그래서 혹시 내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오시기 바라고요. 오시면은 그냥 이렇게 조용히 앉아 계셔도 되지만 와서 온라인 수강생인데 이렇게 들으러 왔다 이렇게 인사를 하러 오시면은 제가 밑줄 치는 자 같은 것도 하나 챙겨드릴 수 있고, 책에 사인 받아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하여간 돈 안 드는 건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와서 인사 좀 하고 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일정은 이런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저한테 약간 좀 있었던 그냥 개인 일정 중에 제 차를 누가 사고를 냈어요. 주차를 해놨는데, 김포에 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옆에 차가 빠지다가 범퍼를 긁어가지고, 사실 차를 올해 초에 1월 달에 정비를 한번 해서 범퍼를 교환을 한번 했는데, 교환하고 지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또 범퍼를 교환해야 되게 지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차가 지금 입고가 되어 있는데, 다행히 그 사고 차량 운전자분이 저한테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사고 보험 처리하셔가지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충격 받아서 그런 사고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이후에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진행되고 하는 거를 제가 그 사고 차량 운전자분한테 잠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좀 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시냐, 그래서 제가 민법 선생이라 좀 이런 거에 민감해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약간 좀 긴장한 듯한 내가 하필 민법 선생 차를 박아가지고 대충 하려다가 큰일 날 뻔했구나, 약간 이런 표정을 하시던데, 그러게요. 제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은 아니었는데 가르치는 게 법이다 보니까 그 상대방 분들이 법이라 그러면 약간 움찔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고 나중에 법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법률 용어가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고 할 텐데 다른 사람들이 아마 살짝 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좀 부드럽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 저는 이게 이미 몸에 배버려가지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이렇게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딱딱 잘라서 말하는 게 너무 습관이 돼버려서 집사람이랑 이것 때문에 맨날 싸우고 그러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한테 뭔가 그건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오해 사는 일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참 공부라는 게 너무 오래 하면은 이런 약간 직업병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아니니까 1년 만에 딱 시험 합격해가지고 나가시고 나가서는 뭐 이렇게 나도 법 좀 배웠으니까 거들먹거리는 이런 모양새 안 나오게 예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운전자분이 어찌나 당황하시던지 제가 깜짝 놀랐네요. 네. 그리고 이번 주 질문사항 좀 뭐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세팅 좀 할게요. 네. 네. 자, 제가 이제 우리 학원들의 연간 일정표를 좀 띄워놨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띄워놨냐면은 최근에 온라인 게시판이나 뭐 이렇게 방문각 질문 게시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3월 개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이게 공부를 좀 늦게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우리는 11월부터 시작해서 1년 스케줄이 진행이 돼가지고 10월 달에 시험 보고 마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11월 달에 뭐 학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나가셨거나, 또는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뒤늦게 1월이나 3월에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3월 개강 주간이 되다 보니까 이제 11월, 12월, 1월, 2월 강의를 이제 못 들은 채로 3월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고, 또 뭐 그런 분이 아니더라도 11일, 12월 들으시고 1, 2월 듣고 열심히 하려고 해봤는데 의외로 시간이 잘 안 맞더라. 뭐 회사에서 회식하고 뭐 애를 둘을 셋을 키워야 되는데 뭐 애들 때문에 뭐 유치원 쫓아다니고 뭐 어디 쫓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진도가 밀리고 결국은 이제 한 4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아직 1, 2월이 안 끝나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예요. 여러 가지 문제로 스케줄 조정에 관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 조정에 관한 부분을 좀 약간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이제 강의 커리큘럼이라는 건 이제 학원 입장에서는 이 모든 커리큘럼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필요하니까 이제 모든 그런 일정이 있는 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화하실 수 있으면 다 소화를 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온라인 수강생분들은 조금 늦게 시작하셨더라도 앞에 있는 영상부터 차근차근 보는 게 가능은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면 최선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 시간이 좀 부족해질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4개월치,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어요. 자, 제가 박스를 좀 쳐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이미 강의가 지금 진행이 된 부분이죠, 지금. 이 부분은. 자, 그러니까 지금 3월을 시작하는 이 마당에는 이것까지 챙겨 들으려고 하면 시간을 당연히 굉장히 많이 소화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썩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온라인 수강하시는 분들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강의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미리 시작했더라도 진도가 밀려 계신 분들은 일단 요걸 좀 조정을 할게요. 네, 이렇게 조정을 할게요. 요거 입문 강의 11, 12월에 진행됐던 입문 강의, 요거는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나쁠 건 없어요. 하지만은 이걸 듣다가 보면은 이것도 한 6주치, 7주치 되기 때문에 시간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주로 용어랑 개념 위주로 수업했던 거지 시험에 직접 나오는 걸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더라도 손해가 가장 적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일단 바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여기다가 좀 X자를 그어놓겠습니다. 이렇게 X자를 그어놓겠습니다. 자, 이게 하지 말라 이런 느낌보다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압박감에 의해서 내가 스케줄 조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일단은 그래도 제외를 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 2월 강의 요거는 좀 살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제가 동그라미를 좀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살리도록 할게요. 자, 1, 2월 기본 강의는 왜 이걸 좀 살려야 되냐면은, 자, 여기 좀 이론이랑 조문, 특히 조문을 우리가 여기서 수업을 했는데 뭐 다른 과목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1, 2월 기본 강의에서 조문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상태로 시험 공부를 진행하다 보면은 당연히 기초가 약할 수밖에 없고,
시험에 직접은 안 나오지만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지식들을 이 시기에 제일 좀 많이 해요. 이 시기에. 입문 강의 때도 하지만 1, 2월 달에 거의 대부분 다시 또 해드립니다. 11월 달에 입문 강의 할 때는 진도를 안 나가기 때문에 용어나 이런 개념, 배경 지식들을 좀 풍부하게 좀 오래 설명드리는 거고 1, 2월 달에는 진도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용어 설명 같은 거를 조금 줄여서 하긴 하지만 설명을 다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이 1년을 공부하는데 아주 튼튼한 버팀목이 되는 건데 이거를 생략하면 그럼 이제 결국은 뒤로 가면 갈수록 이 공부는 외워야 되나 쪽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어져요. 그래서 좀 민법 과목을 외우지 않고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하시고 싶다 그러면 1월 강의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늦게 시작하셨더라도 1월 강의부터 들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강의가 시작된 요 3, 4월 강의 분량 부분, 요 부분도 생략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뭐 진행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들어주셔야겠습니다만은, 자, 요거는 1, 2, 3, 4는 반드시 챙겨서 들어주셔라.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의예요. 그리고 이 강의를 잘 수강하신 분들 중에는 매년 한 학원에 대략 한 10분 내외 정도 분들이 4월 달에 이미 실제 시험 문제를 평균 한 70점대 이상으로 맞출 수 있는 고득점을 내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필요한 건 다 나오기 때문에 잘만 소화를 한다 그러면 이제 요걸로 공부가 거의 끝나서 5월 이후로는 민법은 유지만 하면서 2차 과목에 좀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1, 2, 3, 4월 강의는 좀 필수사항입니다. 양보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5, 6월 달 강의가 오면 요 5, 6월 강의는 또 요거는 수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뭐 이렇게 따면 계속 이제 생략하지 말고 다 들으라는 얘기처럼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메인이에요. 요 세 개가.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뭔가를 배우면 한 번에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 한 번에 못 알아듣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1, 2월 달에 수업을 할 때 제가 대략 표시를 좀 해보면은 자, 요만큼 배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만큼 1, 2월 달에. 근데 이 중에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배경 지식으로 도움이 되니까 수업은 하지만 자,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은 이후로는 이제 안 해요. 그래서 3, 4월 달 수업을 가게 되면은 요만큼 요렇게 수업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 자리 표시를 좀 해볼게요. 요 자리가 겹치는 거예요. 요 자리 겹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중요한 거고 시험에 나오니까 이제 두 번 하는 겁니다. 뭐 이중매매 같은 이런 거.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이해가 안 갔더라도 두 번째 또 들으면서 이해도가 나아지는 부분이 생길 거고, 또 요 앞부분 여기서 진행된 부분들, 그러니까 1월 달에 하고 3월부터는 안 하고 있는 요 내용들이 요게 좀 힘을 발휘해가지고 이 뒤에 것들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을 했고, 다만 직접 시험은 안 나오기 때문에 이후로는 안 하는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 결국은 또 요 자리가 남게 돼요. 자, 요 자리 1, 2월 달에 안 했다가 3, 4월에 추가가 된 주로 이제 판례 부분 되겠죠. 그리고 판례가 아니더라도 좀 기본기를 갖춰야지만 공부할 수 있는 유동적 무효라든가 또는 무슨 이제 법정지상권이라든가 또는 뭐 근저당권이라든가 이런 파트들은 제가 아예 지금 현재 수업을 안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이 3, 4월 수업 때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처음 듣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 한 번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략 이런 식으로 1, 2, 3, 4월을 통해서 중요한 건 두 번, 배경 지식은 미리 해놓고 또 심화 과정은 좀 처음 배우더라도 이렇게 진행이 됐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자, 5, 6월 달에는 대략 표시를 제가 좀 해보면은 손으로 그냥 표시해 놓을게요. 시험에 나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도, 요 정도 선에서 늘어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3, 4월 달에 진행됐던 요 내용 선에서 자, 5, 6월 달에 이거를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그대로 이쪽으로 가져와서 5, 6월 달에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월 거를 반복을 하는데 다만 차이가 있는 거는 정리 과정이기 때문에 3, 4월 때처럼 이제 판례를 막 속속들이 걔네들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 설명은 할 시간이 없고, 그런 건 이제 빼는 대신에 1, 2월 달에 배운 거 3, 4월 달에 배운 게 이렇게 접목되는 거, 그리고 하나의 주제로 시험에 내는 지문들이 몇 개 있으면 그걸 이제 써머리를 해가지고 이거 시험에 나오면 이런 거 체크해야 된다.
체크리스트 뭐 5개, 7개 뭐 이렇게 좀 정리해 가는 과정. 그래서 시험에서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하는 과정. 그리고 요즘 우리 시험에 이제 복합 문제라 그래가지고 민총이랑 계약법, 민총이랑 물권법, 물권법이랑 특별법 이렇게 짬뽕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 2, 3, 4월에서는 개별적으로 다 배웠지만 5, 6월 달에는 혹시 뒤쪽 단원이랑 합쳐서 출제하는 주제들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이거는 이 부분도 같이 언급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그래서 5, 6월 달 수업까지 들으면 그러면 정리를 해가면서 최소한 모든 내용을 2번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자, 대략 이 부분 동그라미로 표시가 된 이 부분 1, 2월, 3, 4월에 공동 진행한 부분 이 부분은 여기도 또 나올 테니까 3번 들은 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한 번 듣고 지나가겠지만 직접 출제상 아니니까 괜찮고 그리고 이 부분 3, 4월에 처음 들었던 이런 좀 심화 과정 내용들은 또 5, 6월 달에 반복될 거니까 2번은 들은 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1, 2, 3, 4, 5, 6 들으면 주요 내용은 최소 2번, 아주 주요 내용은 3번까지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목표 점수는 대략 55점입니다. 55점. 55점만 완성을 시킬 수가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 75점, 80점까지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져요. 이 55점이라는 점수는 내가 열심히 공부했을 때 특별히 머리가 깨우쳐지지 않아도 노력만으로 외워지고 그냥 들은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점수예요. 55점까지 만약 못 올라갔다면 이 순환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어떤 문제냐? 내가 머리가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공부 스케줄을 2달에 한 번씩 한 순환을 끊어줘야 되는데 2달에 한 번을 못 끊고 딜레이 이렇게 중간 빠지고 스케줄 늦어지고 해가지고 자 3달에 한 번, 4달에 한 번으로 퍼져버렸거나 자 그러면은 이제 처음 배운 거는 3달 전에 배운 게 돼버렸기 때문에 많이 잊혀진단 말이죠. 또는 내가 무슨 개인 일정이 있어가지고 2달에 한 번 진도가 끝나기는 했는데 뭐 셋째 주차, 5째 주차 수업이 빵꾸가 났어. 아예 안 들었어. 자, 아예 안 듣고 그냥 끝났어. 자, 그렇게 안 듣더라도 끝내는 게 또 좋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들어버리면은 그 부분과 연계가 되어 있는 다른 주제들이 또 날아가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6월 말이 됐는데도 50점대를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 외에는 이제 예습 복습을 전혀 안 하고 그냥 학원에 와서 그냥 멍하니 있기만 한다든가 이러면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습 복습하고 관심을 갖고 뭐 숙제 내드리는 뭐 조문도 써보고 또 뭐 판례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전혀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살짝 50점대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근데 부족하더라도 불합격 이런 건 아니고 여기서 6월 말에 55점을 만들어 놓으면 안정권인 거고 거기서 못 만들면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 같은 이 스케줄을 다시 재조정하는 작업을 6월 말에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를 포기하는 스케줄 조정을 하는 게 최악의 이제 극단적인 스케줄 조정인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2차를 포기는 하지 않더라도 공부 시간 배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취약 과목과 취약하지 않은 과목이 확인이 됐을 테니까 이렇게까지 진행됐으면 그럼 이제 취약 과목의 배분 시간을 늘리고 부족 과목을 잘하는 과목을 줄이든가 또는 문제풀이 방법을 지금까지 해온 방법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내가 안 하던 다른 방법으로 선생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조금 전략적으로 위험하지만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또 이렇게 스케줄 조정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3월을 시작하니까 제가 이 리스케줄 해드리는 작업 설명드리는 거고 7월을 시작할 때 다시 이걸 좀 스케줄 조정을 해야 돼요. 6월 말이 됐을 때 안정권에 가 계신 분들은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진행하던 대로 쭉 그냥 흐름 따라 가시면 되고 6월 말에 뭔가 위기가 오신 분들은 분명히 리스케줄을 통해서 조금은 위험하더라도 또 확률이 생길 수 있는 방향으로 재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6월 말에 민쌤뉴스 할 때 또 그때는 어떤 스케줄 조정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만약에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그러면은 1, 2월, 3, 4월, 5, 6월을 다 듣다 보면 지금 3월이니까 여기서부터 1월 수업을 들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요때까지 6월 말까지 갔을 때 이걸 다 끝낼 수 없잖아요. 이 세계 순환 과정을. 그리고 또 앞에서 진도가 뭐 늦어져가지고 다 못 끝내신 분들은 6월 말까지 여기 안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차선책으로 요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요 7, 8월 강의 요거를 생략할게요. 그리고
자, 이거는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이거는 짝대기 하나만 그어놓을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되게 중요한 시기니까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앞에서 스케줄이 잘못돼 버렸거나 늦게 시작했거나 또는 내가 운영을 해보니까 뭐 육아라든가 또는 뭐 이런저런 뭐 직장 문제 때문에 도저히 공부 시간이 예상보다 안 나온다 하시는 상황일 때 그때 7, 8월을 생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7, 8월을 왜? 자, 7, 8월은 5, 6월 과정의 반복 과정이 되고 반복을 통해서 이제 외울 건 외우고 자기 걸로 다져가는 시기인데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어쨌건 5, 6월 과정의 반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기초 이론 중요 개념들을 진행하는 수업들을 그거를 건너뛰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5, 6월까지 들은 다음에 7, 8월 하나를 생략하면 그러면 반복 과정 하나를 생략하는 거잖아요. 반복 과정 하나를. 그리고 요거를 생략해버리면 이제 8월 말까지는 5, 6월 과정이 끝날 거 아닙니까? 그죠? 완전 엉망진창으로 하지만 않았다 그러면은 여기서 스케줄이 아무리 늦어지거나 늦게 시작했다고 해도 8월 말까지 6월 과정을 끝낼 수는 있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이 도저히 부족하실 때는 8월, 7, 8월 과정들을 생략하고 시간을 확보합니다. 자, 앞을 날리는 것보다 이걸 빼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인 거예요. 그리고 9, 10월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9, 10월 달에 가서 또 이거는 생략이 안 돼. 이거는 무조건 챙겨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 직전에 뭐 판례가 바뀌거나 조문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선생님들이 이 시기에 소위 찍어주는 뭐 백선이나 이런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을 들어가야 되니까 실전 연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책만 보다 갈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봐야 되고.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 강의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좀 소화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생략하고 그렇게는 힘들어요. 가끔씩 학생분들 중에 그냥 1, 2월, 3, 4월, 5, 6월, 7, 8월만 듣고 이거 마무리 다 특강 있는데 특강을 안 듣고 그냥 제가 배운 걸로만 어떻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리고 배우는 걸로만 어떻게 하려고 그게 됐을 것 같으면 학원도 안 다녔지 그거는 그냥 책 보고 합격했지. 저는 학원도 안 다니고 책 보고 합격한 사람이에요. 왜? 법 다 잘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 10월 달에 정이 만약에 정말 최악의 상황에 9월 달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점수가 50점을 못 넘었다. 난리 난 거지. 그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 확정.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극단적인 도박을 거는 겁니다. 도박을 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버젓이 망가지고 떨어지는 게 예정되어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스케줄만 따라가는 거 그건 바보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강을 하나 건너려고 그래. 그러면은 일단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깊이가 깊지 않은 대로 안전한 돌다리를 딛고 건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11월에 시작하신 분들은 기본 강의, 입문 강의 다 듣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자, 내가 강을 중간쯤 건넜는데 예상 밖에 뭐 암초를 만나서 물에서 자빠지거나 물 깊이가 예상보다 깊었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 생각보다 이 법이 어려워. 뭐 이런 문제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그냥 내가 가던 계획 세웠던 대로 앞으로 돌진 해버리면 확률적으로 건널 수도 있겠지만 떠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 순간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우회하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위로 돌자, 밑으로 돌자 하시거나 아니면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조금 위험하겠지만은 자, 한번 점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스케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9월 달까지 왔는데도 모의고사를 50점을 못 맞고 있는 상태라면 그러면 이 상태로 앞으로 가는 거는 무조건 그냥 끝난 겁니다. 무조건 그건 불합격 확정, 떠내려가는 거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됐을 때에는 이제는 내가 어떤 시도를 하다가 떠내려가도 좋다라는 생각을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갈 거니까 떠내려가면 좋다는 생각으로 몸을 던져야 됩니다. 그냥. 자, 반대편 언덕을 향해서 몸을 던져야 돼요. 자, 몸을 던졌는데 운 좋게 그쪽에 닿으면 나는 살아남는 거고 몸을 던졌는데 그쪽에 못 미치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9월 달까지 충실한 준비를 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한번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미리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9월 달까지 갔는데도 만약에 그렇게 준비가 부족한 게 확인이 됐으면은 인정하고 몸을 던져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9, 10월 달에 하는 백선 특강이니 1일 특강이니 하는 게 찍어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합격할 것 같으면 누가 1년이나 학원 다녀. 다 9, 10월 학원만 다니지.
9, 10월 달에 하는 거는 선생님들도 도박이라는 걸 알아요. 이거 안 나오니까 하지 마. 내가 알려주는 이것만 하면 붙을 수 있어.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거짓말을 하면서 학생을 설득시키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러다가 혹시 또 운이 좋아서 내가 찍어준 게 시험에 팍 나와주면은 대박을 치고 그 희망을 안고 선생님들도 도박을 하고 있는 거라고. 나조차고 도박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무리수를 던져보는 거예요. 이 9, 10월은 그런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에 몰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앞쪽 수업을 잘 소화를 해 주시고, 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7, 8월에 한번, 9, 10월에 한번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스케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스케줄 조정은 앞으로 나중에 7, 8월 수업을 생략할 각오를 하시고, 그리고 1, 2, 3, 4, 5, 6을 충실하게 듣는 선택을 하시는 게 베스트. 이게 베스트입니다. 자, 늦어졌다면 이게 베스트예요.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 이런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원마다 이제 기본 스케줄 이외에 진행되는 특강들이 있어요. 이건 좀 약간 별개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보통 일반적인 스케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방문각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 스케줄로 보면은 3, 4월에 기출문제 오후 수업으로 하고 5, 6월에 방문각 문제집, 7, 8월에 단원별 모의고사, 9, 10월에는 오후 수업은 아니지만 백선 특강이 이제 대표적인 특강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 생략할 수 없는 특강은 백선. 자, 백선은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 생략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런 스케줄 조정이 필요하다면 벌써 그건 아주 완벽하지는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백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단원별 모의고사. 자, 거꾸로 챙겨볼게요. 자, 이 두 개는 생략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최대한 챙겨서 하시는 게 좋고, 우리가 결국은 시험장에 들어가서 모의고사 같은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경험은 무조건 한 번이라도 더 있어야지 유리합니다. 자, 단원별로 끊어가지고 실제 시험과 같이 모의고사를 보는 이 특강은 생략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챙겨서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굳이 내가 여건이 안 돼서 생략을 하실 거라면 요 문제집 강의는 문제집 강의는 경우에 따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집 강의가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문제집 강의도 도움을 받는 분들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요걸 그래도 우선순위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자, 오후 특강들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그래도 그나마 우선순위는 문제집 강의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출문제집 강의를 먼저 하잖아요. 이거를. 그죠? 3, 4월 달에는 기출문제집 하잖아요. 물론 지금 김포학원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5, 6월 그 정규 수업 일정에서 하기로 예정돼 있어요. 그건 학원마다 스케줄이 조금씩 다른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되고, 지금 보통은 3, 4월 달 오후 시간에 기출문제 특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포만 요 기출문제가 이제 5, 6월 정규 수업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뭐 이거는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고 말을 못 하겠지만, 자, 김포 학생들은 기출문제를 5, 6월 정규 수업 시간에 할 거니까 빠뜨릴 일은 없어요. 김포 학생들은 걱정 없는 거고,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온라인 수험생들이랑 천안 학생들은 이 기출문제 특강이 이제 선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강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가급적 좀 수강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자, 여기서 선생님이랑 같이 기출문제 분석하고 공부 그 문제 푸는 방법 배워가지고 7, 8월에 모의고사를 자기 힘으로 좀 풀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겠고, 5, 6월에 문제집 강의 진행하는 거는 지역 학원들은 안 합니다. 본사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그 수험생들한테 올패스 수강하면은 요거는 아마 올패스 상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올패스 상품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요걸로 수강하고 기출을 빼거나 단원별 모의고사를 빼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선택인데, 제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요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그 경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단원별 모의고사는 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하고 방문각 문제집은 좀 선택적으로 내가 할 수 있어요.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안 하셔도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는 하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안 하거나 문제집을 안 해도 괜찮아요. 특히 문제집을 안 하는 거는 좀 괜찮을 수 있는 게 3, 4월에 기출문제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문제 유형 파악에 관한 부분은 끝났기 때문에 그걸 다지기 위해서 5, 6월을 또 문제집 들어도 좋겠지만 내가 이 시간을 약간의 휴식으로 취하고 7, 8월에 단원별 모의고사를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전략. 그래서 자, 내가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이걸 들어봤는데도 나는 문제 적응력이 취약하다. 그러면 5, 6월에 문제집 또 듣고 7, 8월에 단원별 또 듣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3, 4월에 기출문제를 해봤더니 내가 문제는 의외로 잘 푼다.
몰라서 그렇지 배우면 문제 적용 좋다 하시면 오리오래 문제집 생략하고 7, 8월쯤 가서 단원별로 다시 한번 내 힘으로 한번 되는지 테스트 요 정도 스케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재수생이고 이미 문제 적응력이라든가 문제 방향성에 관한 거는 충분히 좀 해결이 됐다 그러면은 기출문제집이랑 방문각 문제집 다 생략하고 7, 8월에 내 힘으로 풀어야 되는 모의고사 일정만 좀 수강하고, 이렇게 그냥 상대적 선택을 하는 거지 뭐는 하지 말아지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만약에 줄인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우선순위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단원별 모의고사가 우선순위 1순위가 되겠고, 기출문제가 그 다음 우선순위인데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해드릴게요. 네모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동그라미가 우선순위 1순위고 네모로 표시된 이 기출문제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줄 안 맞는 게 참 마음에 안 들더라. 성격이 참 별나가지고. 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요 백선 부분은 사실은 아주 관리를 잘 하셨다라고 하면 그냥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수강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아주 잘했다, 1년 내내 잘 운영했다 그러면은 요거는 마무리 점검용으로 그냥 보시면 제일 좋은 강의가 되기는 하는데, 안 들으면 큰일 난다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순위로, 그리고 특강 중에 생략할 수 있는 제일 그래도 우선순위라면 문제집 정도. 대신 문제집을 안 하려면은 단원별은 반드시 좀 해주시고 기출도 좀 챙길 생각은 해주시면 더 좋고요. 뭐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리는 거 어디까지나 제 과목에 관한 얘기입니다. 학개론이나 중개사법 2차 과목들은 이런 기준을 적용하시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과목 교수님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스케줄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민법 과목에서도 뭐 김덕수 교수님 수업 듣거나 또는 뭐 다른 교수님 수업 들으시는 분들 혹시 여기 계시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교수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분의 나름의 스케줄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김덕수 교수님이랑 이제 종로에서 같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김덕수 교수님 스케줄 대략 알고 있는데, 김덕수 교수님 스케줄 상으로는 민사특별법이 4월 달까지 거의 안 나온단 말이에요. 4월 말부터나 조금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또 어떻게 조정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저랑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1, 2, 3, 4 요 중간에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마다 수업의 개성이 있고, 또 3, 4월까지 안 했던 거 5, 6월에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선생님들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과목의 특성으로 인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지 민법은 이렇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 다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소화하면 베스트. 하지만 그건 시간과 체력에 좀 분명히 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시간과 체력이 내가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7, 8월에 반복 과정 하나를 생략할 여지가 있으니까 5, 6월까지를 늦게 출발했더라도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특강들은 기출과 단원별 모의고사는 좀 챙길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마무리에 잘 해결이 안 되고 몰렸다면 백선은 필수가 되고, 마무리 해결이 잘 됐다면은 그럼 백선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대신에 마지막에는 문제를 많이 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줄 조정에 관한 부분은 질문이 요즘 하도 많이 들어와서 좀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 과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그 김포에서 수업하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분이 제가 이제 살짝 좀 이걸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나 하는 그런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요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요 얘기 조금 했어요. 좀 했는데, 요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고 소유권이 넘어가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자주 하죠. 그죠? 특히 매매 계약으로 많이 하는데, 근데 뭐 채권행위, 물권행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생분들이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용어를 말하니까. 그래서 조금 유튜브에서는 좀 편하게 좀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 게, 매매라는 계약 부분의 유효 무효를 논의하는 거. 이거는 주로 민총에서 합니다. 민총에서 이 계약은 뭐 허위 표시일 때는 무효다, 뭐 착오나 사기 강박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 민총에서 주로 논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등기에 관한 부분, 이거 이제 네모로 표시를 해놓을게요. 등기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은 주로 당연히 물권법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될 건데, 근데 계약을 하면 그 다음에 등기를 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거고,
등기를 하면은 여기에 기록이 이런 식으로 딱 뜨면서 이런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요. 이런 식으로 매수인 명의로, 을명의로 지금 등기가 찍힐 거예요. 그죠? 자, 요런 기록이 찍히면서 소유권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살다 보면은 매매 계약하고 등기하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만 내가 볼 수 있지, 계약을 했는데 소유권이 안 넘어가는 현상들, 그런 현상들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학생분들 중에 매매 계약했다는 이 말만 가지고 소유권이 을로 넘어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등기를 했다라고 하면 등기 이퀄 소유권으로 그냥 통일시켜버리는 이런 분도 있는데, 둘 다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자, 입문 강의 때부터 그리고 지금 1, 2월 강의 때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뭔가 수업을 빠뜨렸거나 또는 그때 뭔가 수업을 안 듣고 있었거나 뭐 늦게 시작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면은 내가 살면서 이런 현상들을 하나도 못 보다 보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편견이 지식을 이기지 못했거나 편견이 이겨버렸거나 뭐 이런 현상일 거예요. 여러 이유가 뭐든 간에 빨리 고쳐야 됩니다. 지금. 자, 보통의 경우에는 매매하고 등기하면 이렇게 적히는 순간 이제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게 맞죠. 맞죠. 근데 그거는, 자, 이 계약이 유효인 걸 전제로, 여기다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유효인 걸 전제로 계약이 유효가 되면 그러면 권리가 생길 거고, 그 권리는 채권적으로는 등기 청구권, 그렇죠? 등기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 총론에 가면 이 등기 청구권 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공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등기를 받아가면 물권적으로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즉 매매 계약의 효력으로서 생겨나는 권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그냥 등기만으로 푹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매매라고 하는 전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따라서 등기라는 법이 정한 형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주는 사람한테 소유권이 있어야 되고, 매매 계약이 유효라야 되고, 등기해야 되고,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 뭐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자, 그때는 제3자 부분 설명드리느라고 앞사람이 소유권 없을 때 뒷사람이 소유권 취득이 되는 형태들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이야기로 좀 드렸었는데, 근데 자, 오늘은 그 앞단의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자, 이렇게 앞에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거 좀 박스로 좀 쳐드릴게요. 앞에 있는 이 매매 계약이 좀 무효가 돼버리면, 그러면 무효에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매매로 인한 권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적 권리도 안 생기는 거고, 그래서 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돼, 무효니까. 그리고 자, 그 등기를 헐령했다 하더라도 권리가 없는데 지금 등기라는 형식만 찍힌 거기 때문에 요렇게 등기부가 이렇게 을로 기재가 됐다 하더라도, 요렇게 지금 등기부 그림처럼 요렇게 기재하더라도,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장부에 불과하지, 등기소에 있는 장부에 불과한 거지 소유권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등기는 계약이 무효면 등기를 이렇게 찍어도 소유권은 을한테는 안 넘어가는, 효력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고, 결국 이 등기는 잘못된 거니까 지워야 되는, 말소를 해야 되는 이런 상태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약이 유효라야지 등기 청구권도 생기고 소유권도 넘어간다. 자, 등기를 했다고 무조건 소유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계약이 무효면 등기를 해도 소유권이 안 넘어가는데, 현실에서는 등기하면 다 소유권이 있는 현상들만 보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자꾸 잘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은, 시험에서는 이렇게 계약이 여러 가지 이유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허위 표시, 뭐 취소해도 무효가 되고 여러 가지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계약이 무효가 돼버리면은 이후의 권리들은 다 무효가 되고, 등기는 이렇게 적혀 있어도 소유권은 을한테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등기부의 명의자가 누구냐 하는 거랑 실제 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거랑 대부분의 거래에서는 일치가 되지만, 시험에서는 일치 안 되는 현상들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등기하고 소유권이 불일치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 갈 예정입니다. 그게 돼야 지난주에 말씀드린 제3자 문제로도 또 파생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전제 조건이에요. 학습의 전제 조건, 민법 공부에. 근데 자, 요거를 지금 3월 달에 들어와서 질문을 하셔갖고 제가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분을 제가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오길 잘했어, 그분이. 이거를 모르는 상태로 5월달, 6월달까지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태 벌어진다고. 6월 말까지 갔을 때 55점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남들은 55점 가고 있는데 나만 40점에 멈춰있는 사태 벌어진다고. 그러면
또 리스케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결국 2차 포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이 찍어주는 문제 붙잡고 그냥 몸을 던져야 된단 말이야. 농계야 뭐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일 안 벌어지려면은 지금은 70점이고 60점이고 50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아냐고 이거. 응? 계약했다고 소유권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등기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등기를 했다고 소유권이 무조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계약이 또 유효라야 된다. 등기를 해도 소유권이 안 넘어가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 뭐 위조라든가 양도담보 명의신탁 이런 것들. 이런 기본적인 전제 개념들이 안 되어 있으면 빨리 찾아와서 물어보셔라. 그걸 게을리하고 그냥 하고 있다 보면은 6월 달에 이제 결국은 사고 터지고 스케줄 조정해도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몸을 던지는 사태 벌어진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에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잔소리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지금. 나 이제 요런 학생들 하루에 5명 정도 찾아오면 집에 가고 잠을 못 자 내가. 나 이거 수업 방향성 이런 거 아는데 이러다가 또 5월 달에 가갖고 갑자기 등기는 갔는데 소유권은 왜 없어요? 그럼 나 어서부터 설명해. 나 진짜 고도의 스트레스 속에 나 진짜 한강으로 간다 진짜 이러다 진짜.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수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그냥 여러분들 응원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 중요한 게 있다고. 이 개념을 놓치고 뒤에 가갖고 뭘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 민법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잘 충실하게 해주시고 오늘 뭐 유튜브에 오신 분들도 또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게 될 분들도 이미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을 때 시험이 다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리 같은 겁니다. 각 과목별로 이런 원리들을 내가 모르고 있다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니까 빨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나를 고쳐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중에 가서 더 위험해지지 않는 길이에요. 자, 오늘 그 민쌤뉴스 그리고 질문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3월 개강에쯤해서 스케줄 조정하는 어떤 기본적인 규칙에 관해서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좀 바라고요. 스케줄 조정 없이 안정적으로 시험으로 쭉 달려갈 수 있는 뭐 그런 학생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민쌤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